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윤주아님 사연인데요. 주호님이니까 상황극을 짧게 하고 나서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님 역할을 주호님이 하시고 여기서 또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사연자님의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오빠,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응, 나 진짜 많이 불안해. 내가 더 잘해줄게. 근데 너 요즘 바빠서 자주 보지도 못하고 내가 새벽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잖아.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많이 신경 못 써준 것 같은데 이제 더 많이 신경 써줄게. 걱정하지 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주호님이 조금은 이 남자친구를 위하는 말로 이렇게 연기를 해주신 거네요. 맞아요. 맞죠?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오늘 조아님 사연을 한번 소개하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휴, 어떤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고요. 지난주에 남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랑 3년 반을 만났고 최근에 크게 싸운 적은 없었어요. 연말이랑 새해 바빠서 자주 못 본 건 있어요. 예민해져서 남자친구에게 세게 말한 적은 있어요. 아마 이런 소홀해지는 사이 때 뭔가 하나를 잘못 말하거나 강하게 말하면 이게 누군가한테 상처가 되잖아요. 그게 아마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아서 남자친구분이 아까 우리가 상황극을 했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이 뒤에 나온 이야기들대로 조금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전화 온 적이 몇 번 있었고 못 받았었는데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조은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만나는 연인이 조은님이 잠자고 있는 시간 새벽 1시 반 아니면 2시쯤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어때요? 제가 안 자고 있으면 저는 받아요. 신나게 받아요. 이렇게 자고 있었다 가정하면 자고 있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전화했었네?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인 간의 대화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려다거나 맞아. 아니면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전화한다고 느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아마 이 남자친구분이 새벽에 전화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 두 분이 3년 반을 만났잖아요. 조금은 편해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새벽에 전화 왔는데 그냥 내일 전화하면 되겠지 아니면 내일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일어나면 깜빡할 수 있잖아요. 아, 그것도 맞죠. 이따가 만나서 물어봐야지 했는데 또 다른 대화하거나 아니면 나도 일을 하거나 다른 거 하다 보면 정신없어서 놓치는 순간이 있는데 남자친구분 입장에서는 기다리거나 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다음날 평소처럼 연락을 했었어요. 그게 서운했었던 걸까요? 아마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전부터 연락텀이 길어지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먼저 보자고 했던 남자친구인데 주말에 보자는 얘기가 없어서 이상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주아님이 조금 눈치는 채셨네요.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서운한 게 커져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무슨 일 있는지 물었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3, 4일 후에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뭔가 답답했었어요. 제 마음이 지쳐서 밤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오빠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라고 아까 이렇게 상황극을 한 거대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많이 불안하다면서 너랑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처도 많이 받았다네요. 참느라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 좀 궁금해요. 참느라 힘든 거. 네. 이 남자분의 심정은 어떤 걸까요, 그럼? 혼자 이렇게 불안하고 좀 상처받았을 때 속으로 끙끙거렸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커플들은 바로바로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나 이런 거 서운해. 음.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남자친구분은 그걸 그냥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음. 여자친구가 조금 바뀌겠지. 맞아요. 그런 그런 것 생각을 같아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2년 반 연애가 넘어가는 시기부터 남자친구랑 결혼을 생각했어요. 주변 친한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고 가족들과도 왕래가 있었어요. 다른 커플들처럼 사소한 갈등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던 걸까 싶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전개가 진짜 빨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주한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자친구 마음은 멀어져 있고 남자친구가 헤어짐, 이별을 통보했기 때문에 주한님도 당연히 힘드신 게 맞을 것 같고 헤어진 다음날 마음이 아직 있어서 카톡과 전화를 했는데 하루 종일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기다렸는데 이별이 맞나 싶어요. 남자친구의 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슬픈 사연이네요.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 주한님은 아직까지 마음이 남아 있으시니까 더 힘들 거고 이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모르니까. 이별을 받아들이셔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남자친구가 헤어질 결심을 언제 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황 말고 뭐 시기가 한 달 전이었거나 아니면 좀 더 전에 했었다 이런 건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남자친구도 한 번에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한 건 아닌 것 같고, 단계적인 무언가 있을 네. 것 같아 맞죠? 작은 일 하나하나가 계속 쌓이면서 음. 또 풀리지 않으면서 마음의 문을 점점 닫아갔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뭔가 삐끗거렸는데 그게 남자친구한테는 상처가 됐고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남자친구는 나름 뭔가 주한님한테 시그널을 했던 거죠.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주한님이 연말이라든지 새해 때는 바쁘잖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이랑 또 보내야 되고 그러면서 혹시 놓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남자친구분이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한 게 아닌 게 지금 이 사연 뒤에 보시면 가족들이랑 주변 지인들까지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관계가 되게 많이 얽매여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랬었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단칼에 이별을 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헤어지면 바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나도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음, 그래서 분명히 애를 쓰거나 이 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는 진짜 안타까운 거죠. 주하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친구 마음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남자친구가 아까처럼 뭐 이렇게 말을 안 하거나 아무 말 없었다고 했었으니까. 그니까요. 그럼 주호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근데 말을 안 해줘요.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표정이 뭔가 어둡거나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 그래서 주호님 성격상 무슨 일 있어라고 막 이렇게 물었는데 네. 나 아무 일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분명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뭔가 물어보고 뭔가 달래보고 했는데도 남자친구가 말이 없다. 그러면 헉!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얘가 혼자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까? 그런 아니, 생각까지 들 수 있는 거네. 네. 아니면 얘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을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힘든 일 있어도 나름 의연한 척 한다거나 아니면 이 가정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 남자 친구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별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는 살짝의 회피도 있었을 수 있어요. 아마 이 주하님이 이 글 안에 다 담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거나 아니면 3, 4일 후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더 뭔가 없어. 그런가 봐요. 그럼 우리가 이 주하님이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으셨으니까 조금은 원만한 게 뭔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별을 좀 받아들이는 가정은 어떤 게 좀 괜찮을까요? 갑작스러운 이별을 할 때.
그 뭔가 갑작스러운 이별이면 더 아프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 마음을 먼저 추스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세상에 영원한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니까 동일하지 않는 거죠. 네. 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더 돌아보고 발전을 시킬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보고 또 아프면 울어봤으면 좋겠어요. 펑펑 울어도 되는 거죠. 네, 펑펑 울면서 뭐 슬퍼도 해보고 무너져도 봤다가 그렇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상을 더 잘 살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그냥 막 억누르지 말고 감정을 표현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정을 많이 표현하고 감정을 드러내야 내가 다음에 무언가를 할 때 괜찮아지는 거죠. 맞아요. 아니면 골무니까 마음 안에서. 진짜 골마요. 이런 이별일수록.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아님이 가장 궁금한 거는 우리가 왜 헤어졌었을까? 이 생각들이 계속 들 거예요. 그니까요. 그 이유를 전 남자친구가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아니면 말을 해줬는데 모호하게 해줬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런 고민의 굴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이별과 다른 게 다른 이별들은 뭐 싸우거나 아니면 누군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마음이 식은 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조아님은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고 3년 반을 만났기 때문에 신뢰가 쌓였고 가족들도 다 알고 지내는데 이런 관계의 결말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는 혼자서는 못 이겨내요. 이런 부분들.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럴 때는 친한 사람을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눠본다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조금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아요. 그럼 연애를 하다가 자신 없어졌었을 때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내 상황이 뭐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여유가 좀 없을 때 자신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일 때 뭔가 내가 여유도 있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랑도 줄 수 있고 많이 베풀 수 있는데 많이 못 베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건데 건강한 연애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건강하지 않은 연애가 되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연인한테 어떨 때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상대도 어느 날 너무 지치니까 맞아요. 사소한 걸로 싸우는 거야. 제가 커플들 싸움 중에서 조금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뭐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돈 내는 걸로 그러니까 밥값을 내는 걸로도 싸우는 걸 봤었을 때 생각보다 저 사람들은 진짜 예민해져 있구나.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거나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 밥값을 누가 내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를 많이 보면 선물을 주는 것들도 선물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거나 아니면 가지고 싶은 걸 주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돈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로 싸울 때는 분명히 한 사람이 조금의 이렇게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르게끔 보이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자신감이 없어질 때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확실하지 않을 때 나의 미래나 아니면 상대의 미래 그것도 맞아요. 내가 취준생일 때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좀 불안정해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고 있을 때가 있잖아. 맞아요. 뭐 돈을 더 잘 번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랬었을 때 상대적으로 나는 좀 느리구나 아니면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거는 혼자서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거요? 좀 사연이랑 벗어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 내가 약간은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었던 적. 이런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끔 자존감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약간 위축이 됐었다. 없을까요? 뭔가 나보다 앞서 나가고 나보다 잘 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할 때 한없이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질문에서 진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 맞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비교를 안 하려고 하지만 뭔가 비교를 하면서 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노력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할 때 사람이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등감 같은 거거든요.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뭐 잠도 좀 덜 자고 친구들 만나는 시간도 줄이고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SNS를 봤는데 어떤 친구가 너무 잘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갖지 못하는 것들을 갖고 있었을 때 현타가 온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연인한테도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른 커플들은 해외여행을 가. 근데 우리는 시간이 안 나서 국내 여행도 못 가. 뭐 이런 비교적인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크리스마스도 그런 거잖아요. 다른 커플들은 뭔가 좋은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레스토랑 가서 먹었는데 우리는 진짜 뭔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뭐 선물만 주고 받는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연하게 대처를 하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어떨 때는 이런 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못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한국 사회가 워낙 좀 치열하고 경쟁하는 사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그런 걸 느끼기 쉬운 사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남들이랑 비교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연자님이 안타까웠던 거는 남자친구의 마음을 몰랐었던 거. 이거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요. 지나고 나서 알아요. 우리가 이 사연의 결과를 봤기 때문에 주한님이 이때 혹시 놓치신 게 아닐까 보이지. 저도 이 상황이 있었으면 그냥 연말 새해 친구들 만나고 연인을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새해 되면 또 기분 전환이 되니까 하는데 어느 순간 남자친구는 헤어지자는 말을 했었던 거죠.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이유도 제대로 몰랐는데 한 사람은 이미 마음의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아는 뭐 그러면 친구라든지 동생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조은님은 어떻게 조언해 줄 것 같아요? 나 어제 이별하고 왔는데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랬어. 이렇게 조은님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거죠. 먼저 그러면 공감해주고 들어줄 것 같아요. 제 지인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한다면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또 이제 너 인생을 더 잘 살아라. 걔 때문에 그러니까 슬퍼할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막 자책하지 말고 이제 새 출발한다 생각하고 너 인생을 더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격려와 응원을 같이 해주는 네, 네. 그런 공감도 해주면서. 말인 것 같네요. 네. 저도 이 상황이 안타깝지만 다시 재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3년 반을 만났고 남자친구는 이미 헤어질 결심을 조아님보다 먼저 했었고 표현 방식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난다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미 깨진 접시기 때문에. 맞아요. 주한님이 노력한다고 해도 남자친구가 바뀔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정리하고 이제 뭐 새로운 연애는 아니어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연애 3년 반 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하고 싶었던 거 못한 적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가면서 마음적인 위로라든지 안정을 좀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정말 힘든 게 맞다. 갑작스러운 이별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싶네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사연은 조금 이렇게 새해인데 좀 마음 아픈 사연이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조은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 마음이 뭔가 공감이 되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 사연이 아니었나. 듣는 청취자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람들마다 다르고 맞아요. 보는 누군가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남자친구분이 우리한테 사연을 보냈으면 또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조아님 또 한번 자신도 돌아보고 남자친구의 모습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